조선시대 최고의 학자라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 써놓고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라는 전국적인 비난에 휩싸였던 동네가 있습니다. 강남구도, 서초구도, 송파구도, 심지어 서울도 아니었지만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가진 정말 대단하신 아파트 단지가 등장하면서 전국구 유명세를 탔던 그곳, 겸손함을 상실하며 준강남 행세를 하는 이곳은 그린벨트를 풀어줄 게 아니라 벨트를 풀어서 귀쌈대기를 쳐맞아야 했던 다산신도시입니다. 다산신도시의 역사를 조금만 거꾸로 되돌려 보면 그 태생부터가 하마터면 사생아가 될 뻔했던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러움으로 남을 수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진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건데요. 다산신도시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태어나기 전 이곳의 태명은 진건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였습니다.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 고시를 통해 본격적인 개발 기대감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때 그 시절 대한민국 청와대에는 한밭집 출신 셀러리맨 신화를 일궈낸 경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는 클래스별 맞춤 강의로 서민들 부자 만들어준다 외치는 가짜 전문가 부동산 유튜브 채널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인터넷 카페와 공모한 떴다방 업계 그리고 건설사의 원투 펀치만으로도 타이슨 핵주먹 한 방 맞고 쓰러질 때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충분한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낭만의 띵호아 시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진건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시계바늘을 멈춰 세우는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요. 주둥이만 열었다 하면 집값이 오른다 떠들어대는 놈들도 꼬리를 내리는 공포의 단어, 미국 금융위기, 속칭 리먼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무식한 인간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습니다만 당시 원유를 비롯해 모든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가 분양가를 올리기는커녕 집을 짓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비싸게 팔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교수인지 연구원장인지 하는 안경제비 말라깽이 아저씨가 나타나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지 않아서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오를 거라 말을 했을 테지만 당시 강남 아파트 가격도 폭락하는 판국에 별 돈도 안 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설사가 나올 리 없을 터. 그래서 택지부터가 분양이 안 되는 어려움을 겪고 지구계획 변경 고시가 잇따르는 등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기준금리가 1.25%까지 떨어진 2016년을 지나면서 반전의 분위기를 틈탄 2017년 말부터 다산신도시 여기저기 동시다발적으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진건지구 개발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다산동이라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다산동 일대에서 이름이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은 도농동이었는데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는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 사회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던 대한민국 산업재해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라 불리는 원진레이온 사태로 악명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빙그레 도농공장과 함께 수많은 일자리를 지역사회에 제공했지만 공식적인 수치로만 600여 명의 인명피해를 냈던 원진레이온 공장이 1993년 문을 닫게 되면서 그 땅에 다산동 최초로 6,000세대에 육박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어졌는데요. 지금은 다산플루리움으로 신분 세탁에 성공한 도농동 부영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이곳에서 또다시 전 국민을 충격에 휩싸이게 하는 범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놈의 새끼들이 할아버지 뻘되는 경비원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은 그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린 사건이었는데요. 물론 10대들의 이런 폐륜적 범죄 행각이 어제 오늘만의 문제도 아니고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다산신도시는 또 다른 초대형 사건으로 인해서 착실하게 살아가며 남을 배려하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을 눈살 찌푸리게 만든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생겨난 신도시에
갓 구워 나온 빵처럼 뜨끈뜨끈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 살며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는 자아도취에 흠뻑 빠져있던 2018년 후진하는 택배 차량에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택배 차량 지상 출입을 막았던 이른바 택배 갑질 사건이 일어난 곳도 다산신도시입니다. 이쯤 되면 일각에서 다산신도시라는 이름을 다사다난 신도시라고 불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더 놀라웠던 사실은 당시 이 사태에 대응하는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 대응 방안이랍시고 적어놓은 전단지에 적혀있는 한 문구였습니다. 우리 아파트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하여 지상의 차량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다산신도시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로 꼽히는 정약용 선생으로부터 온 것인데 한글 맞춤법부터 틀렸다는 사실에 대해 저희 제작진은 경악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기 나오는 통제라는 단어는 훗날 친일파로 변신한 장지연의 시리아 방성대곡의 오호통제라는 한자어로 등장합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울 때 쓰는 표현인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상의 차량을 통제하면 아파트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데 보탬이 된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 제작진과 친분이 있는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구했는데요. 다산신도시에 위치한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와 지상에만 차가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중에서 어떤 곳의 품격과 가치가 높냐고 물어본 결과 택배 갑질로 논란이 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저희 제작진에게 그딴 개소리 할 거면 잠이나 쳐자 라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들어야 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렇듯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로 마케팅에 성공한 다산신도시에서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자랄지 걱정이 앞섰던 것도 잠시. 다산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제법 훌륭한 서울 접근성, 특히 2024년 8월 지하철 8호선 연장을 통해서 강남 접근성까지는 아니지만 잠실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공행진이란 적정 가격 대비 고가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인데요. 40분을 걸어가도 역 이름을 아파트 이름 맨 앞에 붙이는 저 멀리 경기 남부 이기신도시와 달리 걸어서 5분이면 다산역에 갈 수 있는 진짜 역세권 아파트. 다산 한양 수자인 리버팰리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아파트 값이 사상 최고가를 찍으며 시절이 띵화였던 2021년 여름 11억 5천만 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찍은 후에 2025년 5월 9억 1천만 원으로 20.8% 하락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다산동이지만 분위기가 영 딴판인 다산동, 도농역 넘어 저 멀리 남쪽 끝자락 지금동은 30% 넘는 하락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팔고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각종 재난, 큰 질병이 찾아오기 전에는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다산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폭의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그리고 매물 증가 현상.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20-30% 할인 행사로는 구매자의 마음을 돌려세우지 못한 채 팔고 싶은 물건만 주구장창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암세포 같은 존재들, 비싼 강의료 쳐받고 책 팔아가면서 그래도 대한민국 집값은 우상향이라는 사이비 종교단체 주기도문을 외우게 만드는 K-빌런, K-쓰레기들 때문에 종국에는 보통의 할인 행사 대신 창고 대방출, 엉덩이 사이에 나무젓가락 끼워 반토막 내는 눈물의 똥꼬쇼를 선보이며 반토막 난 아파트를 겨우 팔게 되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 그날까지 이나망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망하지.